어서 오세요. LA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갈릴리 대학 공식 강의실입니다. 이 강의는 50분 수업 기준 10회 연속 강좌입니다. 누구나 청강할 수 있으나 학점 취득을 희망하는 이들은 해당 교무처랑 연락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정수입니다. 오늘은 최대 다스의 최대 행복, 일명 공리주의라고 하는 리차드 레이어드의 사상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행복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행복 소식을 먼저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여기가 지금 LA에서 이미 1시간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샌프란시스코까지는 5시간, 로컬로 들어간다 그러면 6시간, 7시간 걸리고, 여기가 금문교입니다. 요 밑에가 LA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LA고, 여기에서 샌프란시스코, 크게 보면 샌프란시스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베이에리아, 여기에 많이 있죠. 여기에 베이에리아에 속하는 프리몬트, 잘 들어보면 T자가 나오지만, 보통 프리몬 그러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이 도시의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행복하고는 거리가 먼가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살고 있는 도시가 천사의 도시잖아요. 로스안젤레스, 천사들의 도시. 그래서 저는 여기가 이름이 좋아서 명당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서 4시간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프리몬이라고 하는 스페니시 개척자들이 세운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가 따끈따끈한 뉴스, 최근 뉴스로는 미국 최고의 행복 도시라는 겁니다. 그냥 사진이라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는 여기서 영주권을 따고 여기서 살 사람들도 있는데, LA 이 험악한, 천사들이 없는 험악한 도시에 계속 살지 말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말년에는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야무진 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몬이라는 도시 이름이라도 알면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자, 이게 스페인, 이름도 스페니시고, 이 도시가 지중해에 연한 이 빨간 지붕의 특징이죠. 지중해식 건축 양식이라 그럽니다. 이 도심지는 아니고요. 외곽에 살고 있는 주택가입니다. 도시만 봐도 참 평온하죠. 여기 이제 작은 글씨, 여러분에게는 잘 안 보이겠지만, 미국 전체의 주요 괜찮은 도시 중에서 수입으로, 그 마을의 평균 수입으로 따지면 46등이랍니다. 수입으로 따지면 46등인데 행복 지수로는 1등이래요. 우리의 저자 리차드 레이아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수입이 제일 높은 지역이 최고로 행복한 건 아니다. 밑바닥 기본 생활은 돼야 되지만 나머지는 복잡한 다른 정신적인 환경적인 문제가 따른다. 계속 그거잖아요. 우울증이 제일 적고 이혼율도 제일 적고 부부가 별거 하지도 않고 사이좋게 지낸다 그래요. 그래서 수입으로, 단순히 수입으로 따지면 46등이지만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안정되게 살고 있는 곳으로 따지면 이 프리몬이라는 도시가 1등입니다. 1등. 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리차드 레이어드가 말하는 행복의 도시는 그렇게 뻑적지근하게 잘 살고 화려한 주택가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잡지가 선정한 사진사들이, 전 세계 사진사들이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심사위원들이 이거가 행복한 모습을 담았구나, 이렇게 선정된 사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보여드립니다. 이 아까 본 프리몬이라고 하는 부티 나는 도시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기 LA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멕시코, LA에서는 멕시코 그러면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 멕시코에 있는 어린이들이 민속 추기에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요 뒤에도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잘 안 보일 겁니다. 여기 어린이들이 계속 있어요. 기도하면서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원주민의 과달루페 신앙하고, 한국으로 말하면 산신령 신앙하고, 캐톨릭의 성모 마리아 신앙이 짬뽕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성모 마리아님께 기도합니다. 산신령 할머니께 기도합니다. 이게 짬뽕이 됐단 말이에요. 이 과달루페 축일인가 봐요. 그래서 멕시코 어린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초를 붙이고 있어요. 이것이 행복 사진으로 당첨이 됐네요. 여기에는 젊은이들이 해변에서 놀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이죠, 물론. 예, 이거는 누가 봐도 와우, 이거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꿈꾸는 젊은이들의 모습이다. 아, 이거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요거예요. 싱가포르, 제가 아직 싱가포르 가봤나요? 못 가봤죠? 싱가포르 야외 극장에 아이들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옹기종기 누워가지고, 영화 보는 거예요, 영화. 괜찮겠죠? 예, 집에서도 텔레비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 이 스마트폰으로도 영화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여럿이서 함께 음악 들어가면서 야외에서 영화를 보는 것. 다 이렇게 팔짱을 끼고, 예, 다 코로나 이전입니다. 행복은 참 여러 가지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여러분도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자가 아니라도, 학벌이 좋지 않아도, 머리가 좋지 않아도 행복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 이 리차드 레이어드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물론 기본 생활급은 된다라는 대전제가 있다.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 안 계신가요? 한국에 있는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한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 퇴원을 못하고 있어요. 또 제가 이민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저를 많이 도와준 컴퓨터 전문가가 계신데, 젊은인데 지금 어려운 병으로 여러 가지 시술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치유를 비는 유대인의 기도 여러분과 함께 드리려고 해요. 기독교 기도는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이런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기독교의 본 고향 유대교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기도 드리면 됩니다. 우리 학생 중에는 비기독교인, 불교 신자, 무신론자,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그 신앙에 맞는 기도를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종교가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생존 능력이 더 많고 수명도 깁니다. 몇 년 더 산다, 이런 거는 보고가 없는데, 생존 능력과 수명은 확실하게 신앙을 가진 사람이 더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그냥 참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래 살려고 종교를 가지라,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자, 치유를 비는 유대인의 기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의 회복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참 유대인들은 꿈도 야무져요. 그 아무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가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은 딱 그 사람이고, 저는 지금 두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 서두에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의 회복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네요. 좀 쑥스럽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당사자, 아픈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가 연결되게 하옵소서. 예, 나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이 사람도 기도하고 저 사람도 기도하죠.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안에 이미 있는 주님 주신 치료의 능력,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치료의 능력이 이미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치료의 능력을 이미 주셨다고 고백하네요. 우리 모두 안에 이미 있는 주님 주신 치료의 능력이 그들 안에서, 아픈 당사자들 그들 안에서 힘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이들의 마음과 손길을 인도하소서. 예, 이 간병인들, 의사선생님들, 간호사분들 참 중요한 하나님의 손길이죠. 이 아픔으로 인한 불안을, 가장이 아프면 참 힘듭니다. 본인도 말할 것 없고 주변 사람, 가족들도 엄청나게 힘들죠. 이 아픔으로 인한 불안을 공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우시어 씩씩하게 하시고 희망을 품도록 하소서.
어떤 사람은 병이 걸리니까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숨어버리더라고요. 평상처럼 씩씩하게 생활하는 것, 하늘의 은총이 아니면 못합니다. 씩씩하게 하시고 또 희망을 품도록 하소서. 용기와 믿음을 불어넣어 주소서. 행복 기도문을 찾다 보니까 용기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네요.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소서. 오늘 기도문은 이것입니다. 이상은 치유를 비는 유대인의 기도. 유대인의 기도가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A Jewish Prayer for Healing 이었습니다. 혹시 아픈 사람들이 주변에 계시면, 생각나면 이런 기도를 참고하여 기도를 진지하게 간절하게 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제 유학생들 마음에 걸리는 게 이 무임승차입니다. 우리는 무임승차자들이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백인들, 지금 애틀란타에서 아시안들을 8명이나 살해했나요? 그 무서운 백인들이 아시안들을 미워하는 것은 땀 흘려 가꾼 백인 나라에 외부의 침입자들이, 무임승차자들이 쳐들어왔다라는 거고, 학생들은 유학 비자가 떳떳하게 있지만 비자가 만료되면 불법 체류자, 불체자가 되지요. 공식적으로는 불법 체류자라 부르지 않고 문서, 체류 문서가 없는 사람, non-documented person 이렇게 부르죠. 어쨌든 기득권자들, 백인들은 우리 이민자들을 통틀어서 특별히 우리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을 무임승차자들이다. 의료보험 혜택받고 공공시설 혜택받고 기득권 백인들은 되게 미워하죠. 제가 한동안 이민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책을 봤어요.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온 무임승차자들이 이주 노동자들이죠. 사실은 철새 노동자들이죠. 또 옮겨가야 되니까 우리들의 직장을 빼앗는다. 우리들의 세금을 약탈한다. 불법 체류자들이라도 죽을 병에 걸리면 병원에서 일단 무료로 치료해 줍니다. 요즘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면 돈 있어? 물어보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런 거 없어요. 일단은 치료부터 해주고 돈이 없으면 나중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자선사업단체에 협력을 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일단은 치료부터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불법 체류자들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프면 정부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약탈한다. 이 두 가지가 무임승차자들이라고 하는 이민자들, 유학생 가족들, 혹은 영주권이 없이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굉장히 비난할 때 쓰는 말이죠. 불법 체류자들, 무임승차자들. 그런데 제가 책을 봤어요. 정말로 불법 체류자들, 영주권 없이 노동하는 사람들이 국가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가? 자, 한국은 역사가 굉장히 짧은데 한국 뉴스입니다. 어제 나온 뉴스네요. 3월 17일 저녁에 이주 노동자, 그들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게 택배, 노동 강도가 심각한 고강도의 노동을 해야 되는, 죽을지 말지 목숨 걸고 헐떡거리면서 일해야 되는 택배 노동자들을 이주 노동자,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로 해결을 한다. 제가 이 뉴스를 딱 보면서 미국에서 백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주 노동자, 무임승차자, 프리라이더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도 있잖아요. 고강도, 저임금의 힘든 노동. 그것을 누가 하느냐? 우리 불법 체류자들 혹은 유학생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발적인 노예가 돼서 저임금의 노동을 하고 있고, 조금 괜찮은 직장은 심지어 라티노들, 멕시칸들한테도 주민등록증에 해당되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LA 근처에 가면 다운타운 쪽으로 가다 보면 오볼 그럽니다. 오불 내면 영주권도 만들어주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소셜 시큐리티 주민등록번호도 만들어줘요. 이 가짜를 가지고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 보고를 해요. 그러면 이것이 IRS 국세청에서 세금을 다 받고 1년쯤 지나면 업주한테 사장님한테 통보가 갑니다. 야, 너네 종업원이 낸 그 주민등록증 사회보장, 사회번호 그거 가짜야. 통보가 오면 또 여기 알바라도 가가지고 오볼 내고 다른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갖다 내면 또 취업이 돼요. 또 이름도 바꿔서 다른 이름으로. 그럼 또 1년 있으면 또 가짜다 나와요. 자, 이렇게 미국에서 일하는 불리한 조건에 있는 각종 이주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미국에 공헌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따라서 제가 몇 년 전에 본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을 경영하는 고급 인력들의 70%가 이 불체자들, 불법 노동자들, 영주권이 없는 유학생 가족들이 일하는 것을 은근히 환영하는 거예요. 70%가 가짜로 세금 내는 돈이 어마어마한데 제 숫자는 잊어버렸어요. 돈 많이 내고요. 한국에서도 이주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로 택배 노동을 시킨다. 강도 높은 택배 노동을 시킨다. 앞으로는 이제 길이 없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인의 직업을 뺏어가나요? 아니죠. 우리 이민자들이, 불법 체류자들이, 영주권 없는 사람들이 백인들의 직장을 뺏어가나요? 흑인들의 직장을 뺏어가나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고급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맡아서 하는 노동, 고강도의 저임금 노동, 그런 거 안 해요. 알기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LA에 오시면 한국 음식을 못 먹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 음식 맛을 못 본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한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미안하지만 라티노들이에요. 혹은 조선족이에요. 순 한국 사람이 힘든 부엌에서 뜨겁게 저임금 받아가면서 일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 허드렛 일 하는 사람, 대부분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영주권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 한국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 철새 노동자라는 말이에요. 철새 노동자들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라고, 여기에서 유학생으로 계신 분들, 유학생 가족이 일을 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살지요. 예, 법적으로는 슬쩍슬쩍 불법이지만 미국 고위공직자들 70%가 여러분이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떳떳할 것까지는 없지만 부끄럽지 않게 자신 있게 일하십시오. 우리 모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당당하게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책이 우리에게 맡겨준 챕터는 제 8장인데 8장은 사상적으로는 이 리차드 레이아드의 핵심이에요. 리차드 레이아드가 7장에서 이미 그런 말을 했죠. 공동선을 추구할 능력이 있다. 예, 다른 말로는 공리주의라 그러는데, 공리주의라는 말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정책이다. 이게 너무 쉬운 말이잖아요. 너무 환상적이기 때문에 저는 안 쫓아가요. 제레미 벤덤이라고 하는 사람이 18세기에 선언한 철학입니다. 공리주의 철학인데 잠깐 읽어볼까요? 제레미 벤덤은 원래 변호사였다. 하지만 그는 당시 법이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잔인한 처벌과 마구 뒤섞였다는 사실에 놀라고 말았다. 그 시절에는 양 한 마리를 훔친 죄로 교수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이게 영국의 18세기, 19세기 초 얘기예요. 그는 모든 법은 모든 도덕 법칙이 통합된 원칙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법은 도덕적인 정석 위에 있어야 되는데 평형성이 없다 이거예요. 양 한 마리 훔쳤다고
어떻게 교수형에 처해집니까? 그래서 이 경제학자, 철학자는 벤담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모든 법과 행위의 목표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 원칙을 도덕과 법의 목표를 가장 큰 행복이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게 공리주의입니다. 그게 벤담의 최대 행복의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거를 조금 더 내용을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공리주의, 제레미 벤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 이것이 국가의 정책이다. 그거는 리차드 레이아드 같은 사람이 열심히 떠들고 있는 거고, 대부분의 국가의 공무원들은 이런 거 안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자유경쟁, 고소득, 이렇게 쉬운 걸로 가는 거죠. 모든 사람이 행복한 거 귀족들은 안 좋아해요. 저는 이 책에는 안 나오지만 어떻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한 표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나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반은 표가 3개, 강원도 촌놈은 세금 조금 내니까 한 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 많이 내는 회장님도, 돈 내기는커녕 얻어먹고 사는 사람도 한 표. 참 민주주의 좋지요. 정치에 민주주의가 있다면 경제 철학에는 공리주의라는 게 있답니다. 이 전반부에서는 요 단어 공부만 했어요. 공리주의는 행복주의다. 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제레미 벤담이 19세기 공리주의 철학을 제시했다. 이것이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기도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레미 벤담은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학자입니다. 우리하고는 약간의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